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상태는 그냥 쏘쏘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까지는 시장 상황이 그닥 좋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제가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일부 정리하는 내용도 이야기 드렸는데 대략 같이 이야기 드려가면서 왜 그랬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쯤이면 또 외국인 선물 동향 체크해 주는 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과 하단 보겠습니다. 3100과 3010에 자, 찍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9시 24분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3100 이상 윗단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내일하고 모레 어느 쪽으로 몰아붙이겠어요? 이 아래쪽으로 몰아붙이겠죠. 그래서 3100보다는 아래쪽으로 밀어붙인다. 그럼 3050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저점 구간이 3040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에서 공방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윗단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윗단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도 비슷하게 좀 눌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근에 조정을 받은 것들이 뭘까요?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뭐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것들이 보통 보면 엔터라든지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카지노도 뭐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면세 쪽도 좀 해당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7월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좀 상당히 자금들이 회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쪽 같은데 시가총액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 주가를 밀어 올린다고 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인데 그쪽만 조금 눌러주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내용이 구상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니케어 뉴스가 7월 들어서서 좀 포트폴리오 좀 개선을 좀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보다는 7월달 그럼 제가 장세를 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또 7월달에도 우리가 승부를 좀 낼 수 있는 것들을 몇 개를 더 포트폴리오를 개선을 좀 해줘야 되는 차원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저는 뭐 클래시스라든지 이스페이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대략 보면 뭐 사실 손실이 거의 없는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갖다 개선을 할 때는 손실이 크게 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무리수를 또 둬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소소한 것들, 빌빌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한 후에 다시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을 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이 아주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그닥 좋진 않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내일이나 모레까지 그닥 치고 올라갈 거냐, 그리고 7월달 상황에서 위로 밀어 올릴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쨌든 관세 협상 이런 거 진행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7월달 말 정도 가서야 뭐가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이면 틀림없어요. 선반영에서 하락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위로 밀어 올리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런 기왕이면 관세랑 크게 상관없는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가지고 아마 트레이딩들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고 그쪽 부분에서 좀 타겟팅을 해서 몇 종목을 좀 담아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또 신규도 포트폴리오 편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드리블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단기적으로는 좋겠다. 뭐 7월 한 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7월 8일이니까 7월 한 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는 뭐 SK 바이오팜이나 이즈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다시 저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다시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빠서라기보다는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소비하고 가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는 시간을 버리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진행을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하나인 루닛 관련돼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을 가는 것들은 나머지 내용들,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해서 뭐 그죠? 에이전틱 AI를 갖다 활용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클라우드 플랫폼도 협업을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가장 또 인상적인 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협업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모멘텀이 될 만한 건 요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I 분야에서, 의료 AI 분야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소버린 AI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루닛이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거래처도 여러분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는 데이터도 제가 보여드렸죠. 거의 이제는 10,000개 가까운 곳에서 루닛하고 거래를 한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점점 실증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주가의 하방은 상당히 이제부터는 경직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가 내년 초에 CES가 있고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건 우리가 다운보다는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제가 루닛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갖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반기를 딱 넘어가면서 이제는 다시 그런 쪽으로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일단은 여러분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한번 들어왔고요. 이 부분이 아마 모멘텀을 좀 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또 대주주 보호예수 물량 부분에서 해제가 된 날이 지금 최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다시 좀 눌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20일과 60일 이평 아래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오후장을 좀 확인해 봐서 수급이나 내용들 체크해보고 평단 조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전환사채 공시 나왔지 않습니까? 52,000원보단 그죠? 낮게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답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차적인 부분은 이게 돼 있는데 이때 뭐 모멘텀 들어온 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빨리 사그라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음번 모멘텀에선 좀 더 좋은 또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려면 여기 저점으로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어딘데? 결국 45,000원과 지금 49,000원 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을 갖다가 제가 처음엔 53,000원에 20% 매수를 했는데 매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약에 매수 포인트 잡으면 지금쯤부터 공략을 해도 제가 보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어떻게 돼요? 빅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같이 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적자이면 틀림없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주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가는 건 시간을 좀 오래 두고 가야겠죠? 언제까지요? 예, 12월까지는 우리가 가면서 승부를 본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갈 때 가는 동안에 뭐합니까? 모멘텀이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고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BH 관련돼서 BA 유진투자증권이 나온 리포트를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올해가 가장 안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나타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 번 정도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뭐 국내에서 지금 아주 성수기는 아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또 폴더블 폰 해가지고 뭐 바이nem텍이니 뭐 이런 것들 움직이긴 하는데요. 저는 뭐 그런 것들보다는 확실히 한 번 정도 저점 그리고 있으면서 흑자 전환 이슈가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되면 흑자 전환 이슈가 있을 테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모멘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 개념이니까 한 7월 중순부터 8월 한 15일 정도 사이 정도 아마도 주가의 움직임이 한 번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뭐 목표가를 17,0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린 뭐 그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아주 뭐 엄청 땡큐긴 한데 그럴 이유는 없고요. 또 내년도 같은 경우 가이던스도 점차 상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건 뭐 일단은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빼놓고 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언제까지 보는 겁니까? 예, 8월 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승부를 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한번 살펴보면 여기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적자에서 이제 적자 이제 두 분기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하는 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또 4분기 가면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리가 4분기까지 끌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2분기와 3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승부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기왕이면 우리가 저점 구간 가고 있는 것 중에 한번 올라갈 때 그것을 갖다 우리가 노리고 활용해 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정리를 갖다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흑자 전환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한 달이나 두 달 사이 정도에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보는 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보고 요 갭을 좀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리포트가 나와서 그거 다시 또 확인해 드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 비중 한 50%까지 확대해서 뭐 우리가 조금 7월달 같은 경우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좀 확실하다고 생각 들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 들 땐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요. 또 금액을 갖다가 물량으로 승부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뭐 위로 미니 아래로 미니 그러는데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저도 매수하고 싶습니다. 저는 3분기하고 4분기 정도쯤엔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중국에 대해서 AI 관련된 반도체 부분, 뭐 미국의 수출 제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매출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보다 어땠습니까? 영업이익이 절반 정도 빠져버렸다라는 부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실적 나오는 것이 보통 보면 가장 낮은 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HBM도 잘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공장 증설하는 부분 지금 동탄 쪽이나 이쪽 가보면 충분히 인지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 공장도 지금 리모델링 진행을 해서 거의 완공돼 간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잘 진행되고 전체적인 요소가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 관련된 가이던스나 내용들은 3분기, 4분기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좀 수익을 냈었는데 여기서도 조금 냈었고 자, 요거는 어떻게 좀 거래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정도쯤 돼서 이제 상황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죠. 저건 엄청나게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기서 뭐 위로 튀어버리면 버려버리면 되는 것들이고 꼭 굳이 사야 됩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라인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221 라인 여기 라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58,000원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6만 원에서 한 58,0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공략을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21, 2편 아래쪽으로는 들어와야 돼요. 단기적으로 여기 어떻게 돼요? 이격이 좀 크긴 했거든요. 당장 뭐 파워풀한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정 실적하고 또 실적 발표 나오는 것도 다 생각해 보면 그 기간이 뭐다? 예, 기간 조정을 가는 과정일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보면 방산주 조정이 상당히 컸죠. 예, 방산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관세 무풍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 나가는 건 없으니까 말이에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부터 해서 뭐 드론도 있고, 뭐 그다음에 저기도 인공위성 통신도 있고, 유도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때 나온 게 뭐였어요? 결과적으로 뉴스로 올라간 거 맞습니다. 자, 그 뉴스로 인해서 쭉쭉쭉 치고 올라갔는데 다시 이걸 다 털어먹고 내려왔잖아요. 아직 조금 더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인 편이긴 하죠.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라서 여기 정도 좀 보고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외국인 지금 선물 동향 같은 경우 체크해 보면 3,100원 아래로 밀어버릴 생각이잖아요.
3,100을 갖다가 위로다 밀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제가 뭐 오늘도 공략을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 부분은 아니거든. 그래도 양산도 지수의 영향은 조금 받습니다. 왜?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아래쪽은 열어두고 보자. 그래서 저는 한 60일 이평 라인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실 때 47,500원이나 48,000원 이 정도 보고 좀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랫동안 모니터링 해오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기간 조정은 다 걸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격 부분을 갖다 다 해소하는 부분,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버림이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면 이 패턴으로 가야 되면 눌림 들어오게 되면 여기 60일 라인 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보통 보면 60일 라인을 근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괜찮다. 그래서 지금 여기 며칠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가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가보도록 할 거고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주 낮은 쪽은 여기 아래쪽이고 요것도 이제 하루 이틀만 더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항공우주는 3분기화고요. 4분기에 높은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대치를 잘 생각을 해보면 동사의 주가는 뭐 11만 원 뭐 이 정도가 보통 지금 타겟 프라이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거기까지 안 봐도 돼요. 우린 충분히 봐야 되는 것들은 여기까지만 봐도 됩니다. 요 구간 사이가 대충 나오는 게 얼마야? 그러니까 8만 한 3천 원 뭐 이 정도 수준부터 한 대략 보면 10만 원 요 정도 사이에서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 대략 보면 뭐 만 원 정도 이상만 올라가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보면 우리가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챙기니까요. 방산주로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던스 최고 피크 찍을 때가 올해는 이 종목 같은 경우 몇 분기로 나오면 4분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3분기 정도에서 우리가 승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3분기 진입을 했으니까 그럭저럭 제가 볼 때 우리가 타점만 잘 잡으면 된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의 하단 부분에 와 있다. 여기서도 스타트를 했었는데 여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조금 높은 자리가 맞겠죠. 그러면 대략 보면 한 8만 3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저는 더 목표를 좀 잡고 있는데 들어와주면 땡큐고 또 상황 보고 또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또 의견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보시죠. 뭐 제가 뭐 일일이 다 또 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또 몇 개 종목을 놓쳐가지고 또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일을 하다 보면 다 잡아낼 수가 없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긴 합니다. 오늘 또 오후 3시 브리핑쯤 돼서 여러분들에게 동종목에 대해서 평단 조절을 할까 말까 지금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이 고민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매수 주체가 누가 들어오는가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수로 들어오는 것들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 이쪽에서 주로 들어오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도주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외국인이 매수가 좀 파워풀하게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이쪽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부분은 이제 매크로 훼손된 부분이니까 이때가 이제 관세 때문에 4월달 초에 엄청나게 우리가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보통 두 번째 맞을 땐 이 자리까지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 오버행 떨어진 자리가 이 라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 라인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보면 11,000원 정도 초반대나 뭐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면 거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고민이 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13,5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이때 비중 20%니까 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20% 업을 해가지고요. 12,500원대 정도까지 떨궈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얼마 들어가요? 40% 다시 없어요. 또 넣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또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하방으로 내려온다. 다시 뭐 12,500원 맞췄는데, 11,000원이나 1,500원 이 정도 구간으로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따라서 낮춰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여기 121평 아래쪽까지 맞출 수가 있다. 지금 현재는 지금 120이라고요. 60일 라인이 이렇게 교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래쪽으로 조금 일봉이 좀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 교차가 이루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배열이 어떻게 돼요? 정별 구간으로
변화가 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떻게 돼요? 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아쉬운 것들은 최근에 보면 테슬라 쪽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문제가 좀 생겨서 자율주행 이슈가 좀 어떻게 돌아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긴 한데 이미 우리가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다음 달 또 산업통상자본부에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해도 답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실리콘도 처음으로 52,600원에 비중 20% 편입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간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못 두들겨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땐 지금 어쨌든 7월 달 중에는 화장품이나 또 여행, 또 레저, 뭐 그다음에 호텔, 뭐 그다음에 카지노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관세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 중에서 실리콘투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가장 개인적으로는 개인들에게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요 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트레이딩 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려와야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땐 커버링 가능한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리고 있는 종목은 비중을 한 20% 정도 잡아서 가는 것이 가장 또 편안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잡고 나서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개념이니까 길어야 뭐 일주일 정도 보고 가야 되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포트 관리에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을 크게 드리고 노력하고 있는 매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최근에 보면 7월 달 들어서 장세가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시간 지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또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좀 브레이크가 걸려 완전 고속도로를 맨날 어떻게 정속 주행으로 100km로 달리겠습니까? 때로는 60km, 때로는 정체도 있을 때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이럴 때 보면 답답해서 또 도망가시는 분들이 막 계시더라고. 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뭐, 그분들 보게 되면 좀 아쉽죠. 지나고 나면 다 답 나왔던 걸 가지고, 그 짧은 시간 한 달을 못 참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좀 있었어요. 작년 한 8월 달부터 한 9월 달 사이에도 많이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에 큰 도움 되는 노력하려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